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마음도 추운데 몸도 추우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이제 한마디로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겁니다. 과거에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만 달러에서 겪었던 이런 내용의 경제 상황이 유사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 보여집니다. 우리도 2월 달에 2월 9일부터 설 연휴에 돌입을 하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춘절이죠. 오죽하면 설날입니다. 그래서 2월에 춘절 설날에 민심이 이제 이반을 하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추석 때와 설 전에 정치권의 민심이 한번 변하면 그 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긴 연휴고 보통 15일에서 한 달씩 과거에 농촌에서 도시로 국내와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와 과거에 농촌에서 도시로 직장으로 취업을 했다가 명절 때 고향에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도시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는 이런 유사한 형태가 매번 반복됐습니다. 이번 중국의 춘절은 지금까지 상황과 좀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민심 자체가 여기서 이반이 된다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뭉쳤다 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봉합책,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이 힘들다면 민심의 밑에 깔아앉는 이반은 이판사판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거 봉쇄 정책에 코로나 때 봉쇄에서 나타났던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사회 현상들보다 더 크게 증폭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뇌피셜이 있지만 일본도 주가 폭락 시대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무제한 주식 매수를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89년 1000포인트를 넘고 나서 주가가 5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본시장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다면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면 시장에 역행하지만 아직은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개입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 상황입니다. 언제 개입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씩 개입을 했는데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미동 가지 않죠. 오히려 발표가 나면 하락하는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면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 하락하고 오히려 잠깐 반등했다 하루 이틀짜리 했다가 하락하고 더 많이 하락하죠. 이게 정책에 나타나는 동일한 효과들입니다. 정책을 발표하면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설날이 춘절이 중국에서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향이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돌아가잖아요. 기차를 10일씩 15일씩 타고 고향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시잖아요. 우리 90년대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춘절 전에 중국 정부에서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도가 굉장히 붙을 걸 예상을 합니다. 저는 나올 걸 예상을 합니다. 이런 뇌피셜은 거의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과거의 사례, 일본 사례, 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90년대, 2000년 일본도 무제한 매수했었고요. 국내에서도 했죠. 무제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연달아 한 번 시작하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 기회도에 오르고 나서 국내에서는 연기금을 이용해서 들고 샀었고요. 그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연기금,
지금 주식 사서 나중에 적자를 어떻게 메울 거냐.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연기금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사잖아요. 지수 중심으로 삽니다. 지수가 올려줘야, 지수가 상승을 해야 주가가 올랐다는 이런 따뜻한 기운들이 돌잖아요. 그래서 중소형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국내, 한국 다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지금 폭락 상태. 그래서 아마 중국은 나타나겠죠. 그럼 중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주식시장을 망가뜨렸다. 공동 부유에 대한, 요즘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공동 부유. 요즘은 최근 작년 10월 이후에 전인대에서 기술 중심의 또 예술 살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테크주들에 대한 강력한 상승, 이게 없으면 뭐 젊은 층들이라든가 주식시장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사회는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볼 거냐인데, 중국이 분열이 되면 그 여파는 한반도, 우리나라에 어느 시기였든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은 뭉쳤다 흩었다 계속 반복한다겠죠. 뭉쳤다 흩었다, 뭉쳤다 흩었다. 하나의 국가에다가 여러 개로 나눠지고 다시 그 통일되고 나눠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뭉쳐있는 단계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공산당 정부가 국민당하고 내전 비슷하게 싸우다가, 그 전에만 하더라도 중국이 군벌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 군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군벌의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았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단일 정부로는 지금 보통 중국의 역사를 보면 200년에서 250년간 한 왕조가 존속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보통 500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500년이 한 왕조의 존속 기간이었는데, 중국은 200년에서 250년. 이 정도면 한 왕조가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계기가 뚜렷하죠. 어떤 조짐들이 사회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에, 우리의 설날, 중국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설 전에 올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정부 발표를 하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설쯤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하겠죠. 설 이후에 발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에 이런 정책적인 뉴스들을 가지고 설상에서, 차례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이제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민심에서, 밑바닥에서.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가까운 친척,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잖아요. 서로. 요즘 아무리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실제 고급 정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만 같은 거, 특히 불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야 댓글에 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을 할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중국에서는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표출이 된다면 무시 못할 파괴력이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금 생존하고 있다고 할까요? 버티겠는데, 제가 지금 정도, 불면의 밤 정도면 아마 다른 분들은 더 심할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 국내에서는 ELS가 날마다 지금 손절틀 되면서 50%, 60% 손실 확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국내 주식이었다면 문제가 생겼겠죠. 또 항의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홍콩 쪽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쪽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의 문제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직접 투자, 중국도 주식시장을 보면 중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지금 표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표출이 된다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따라서 아마 이번 설 전에는 반등이, 어떤 계기가, 그동안 꾸준히 부양책을 발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보다는 내부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상 이런
주식시장 하락기에는 외부에서보다는 내부에서 사장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안 되죠. 외부에서는 어느 순간 내부에서 이집적이 되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계기가 아마 이번 그리고 통상 22일 전후로 지금까지 주시장에서는 거의 예의 없이 폭락 비슷한 게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하락들이 이거 거의 마지막이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시기도 맞고요. 그래서 22, 3일 전후로 나타나는 이런 폭락 장세에서 매물을 악성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하루에 10% 상승해야 된다겠죠. 그러려면 외국에서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중국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실기하면 또 효과가 없거든요. 실기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정책과 관련돼서 공동 부유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폐기 정도는 아닌데 폐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식시장에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는 이 주식시장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번 설 전에 관심이 됩니다. 이거 나올 걸 예상합니다. 근데 나오는 정책의 수위가 과거에 다른 나라를 해봤자 미국, 일본, 또 한국 이 세 나라에서 했던 연기금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으로 무제한 매수죠. 무제한 매수가 나타날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큰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먼 시간을 두고 마켓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한번 시장에 악성 매물을 연기금 매수하고 하락하겠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에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연기금 매수를 독려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잖아요. 국내 비중이 아마 예전에 16%인가요? 17%인가요? 비중 있잖아요. 국민연금 비중이 투자 비중이 있습니다. 국내 몇 프로, 해외 몇 프로, 부동산 뭐 이렇게 리츠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높이자고 하죠. 그때가 또 바닥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고 다시 비중이 상승해서 높아져 버리잖아요. 15, 예를 들어 17%, 예전 17%였던 걸 알고 있는데 16%, 17%였는데 상승해서 20%가 되면 4% 팔아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더 정부가 입금이 세니까 우리나라 90년대도 정부 입금이 셌죠. 민간의 자유시장보다는 이런 역할을 이번 설 전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나올 걸 예상을 합니다. 나올 걸로. 과거에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모멘텀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작전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작전은 국가가 해야 국가가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를 연기금 기관들이 따라가고 마지막에 작전은 개인 세력이라겠죠. 개인들이 집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항상 마지막에 사는 거죠. 비쌀 때 삽니다. 개인들은 쌀 때 사지 않아요. 자산시장에서. 개인 중에서 쌀 때 사는 개인 투자자들 극히 드물고요. 그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우리가 아는 오런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 같은 이런 투자자들의 대가가 아니라면 개인들은 쌀 때 사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항상 비쌀 때 사죠. 비쌀 때 사니까 지금 상황은 국가가 들어가더라도 개인들이 바로 이렇게 국가의 정책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지나야 되고요. 국가가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따라가는 거죠. 기관이 따라가고
마지막에 개인이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중국도 이제 국가가 주식시장에 나서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극한의 고통에 지금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산되신 분들도 또 있고요. 시장에서 청산이라는 것은 퇴출이잖아요. 청산만 안 되면 버티고 있으면 다시 좋은 시절 옵니다. 일본이 요즘 최근에 전고점 돌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2000년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들어져. 그래서 결국은 아베노믹스가 뭐였습니까? 주식 다 사들어가고 90년도 그런 정책이 됐는데 2010년, 11년에 저점 찍고 그 20년 동안 행보 하락하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지금 한 중국도 20년 가까이 지금 고점 대비 힘들고 있으니까 행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고점 돌파할 때, 고점에 돌파할 때 매수하면 또 방금처럼 개인 투자자 비쌀 때 사는 거잖아요. 저까지 살 때는 공포를 수반합니다. 공포를 수반하고 어렵죠. 공포 속에 또 공포가 숨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개인적인 뇌피셜, 과거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 겪었던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 때 국가가 어떻게 나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힘드신데 금액이 많고 적음에 영향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한번 투자가 되면 일상생활을 잘 해내시고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중국 정부가 공산 정부가 나서면 어느 정도 모멘텀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밖에 없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